지금부터 토크 콘서트 시의원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보 새누리당 의원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는 김붕진 회장님께서 사회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두 분 의원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에 대해서 저도 아는 바가 잘 없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용환보 시의원께서는 심폐소생술의 달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민 한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실시해가지고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시의원에 대해서 검색해봤더니 환경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전부 이홍근 부의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분 의원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자세요? 하도 뜨거운데 어떻게 지내신지 근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홍근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고기보다 밥을 훨씬 좋아합니다. 특히 화성에서 난 쌀을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죠, 요즘에. 저도 사실 어제 자다가 한 2번 깬 것 같습니다. 에어컨 켜기도 참 난감하니까 선풍기 켜고 자는데 간단치가 않죠. 아마도 또 한편에서는 이 더위가 농업에는 상당히 또 이게 나쁜 작용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농업 문제 빼놓고 의회에서는 요즘에 대성스럽게도 원구성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러저런 사정에 의해서 누구 잘못 떠나서 늦었는데 어쨌든 원구성이 잘 됐고요. 마무리.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원구성이 된 이후에 열심히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용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쌀전업용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의원 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농협장님들, 가읍면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는 역대 쌀전업농 회장 및 회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제가 새누리당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영농을 하고 또 축산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인 출신이고요. 아마도 제가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의문을 갖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쌀전업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큰 성원과 격려 속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생활개성 경기도연합회장 임춘낭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메카시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도 크리라 보는데 하반기 역전 사업은 무엇인지 두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반기 역점 사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2010년도 사업이라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화성시는 세계적인 메카 도시로 급변하고 있죠. 경기도의 성장 가속이고 또 시에는 미국에서 부자 도시의 10대 도시에도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제 화성시는 이렇게 거듭나고 발전하는 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성과가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대 역점 사업은 그 한백산 그 메모리얼 파크, 그 다음에 화성국제 테마파크, 당성 또 정저 유적지 복원, 그 다음에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매항리 발전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평생교육도시 그 기반 확대, 이런 부분이 2016년도 10대 역정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점 사업에 안 들어간 부분이 우리 농업을 위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기초 기반 시설이 안 들어간 부분이 전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지금 본해산하고 1차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2차 추경이 바로 있을 것입니다. 2070 때는 여러분들이 민원을 내셨던 부분이 해결되지 못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해결 방안에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그 보면은 우선시 할 사업들이 화성시에는 많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교통, 또 복지, 공원, 체육시설, 특히 농업용 시설이 부재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우선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화성시 2016년 핵심 과제의 기초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또 미반영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의원한테 역점 사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펼쳐지는 제반적인 사업을 용화부 의원님께서, 특히 용화부 의원님 이거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다 되게 대단하게 준비해 오셨는데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의 본연의 역할은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게 일단 견제와 감시입니다. 저기 계신 그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이 지금처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같이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난감한 게 한편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인구가 너무 매일매일 바뀝니다. 현재 66만인가요? 올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60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 화성처럼 발전하는 도시가 없을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되게 젊어졌어요, 도시가.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아마도 한 50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연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화성시의 평균 연령이 33세예요. 66만에. 그만큼 젊은 도시고 또 한편에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 게 아닙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여기 8만 정도가 아마 농업 인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아마도 조화롭게 이번 시골과 도시, 서쪽과 동쪽을 잘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도 잘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부터 화성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농업은 생명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기본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내실을 이렇게 다지게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냥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의원님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명산업인 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이렇게 상의 드리는 것들을 다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 친구들 중에 쌀 농사를 짓는데 재작년하고 생산량은 재작년보다 생산량이 10% 늘었대요. 10% 늘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쌀 조수익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똑같았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작년보다 수량은 그대로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이 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쌀이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값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쌀 감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올해 벌써 3만 정도를 그 감산 정책을 확보해가지고서 이제 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사료용 2012년도에 그 수매했던 쌀이 그 얼마 전에 키로당 200원씩으로 사료용으로 그 방출됐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만 9천 톤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전원동들 입장에서는 쌀이 남아도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내 지갑이 더 얇아지는 거예요. 봉급 100만 원 받았는데 너 80만 원 줄 테니까 일할래 말래 뭐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쌀값이 떨어져도 결국은 나는 그래도 쌀 농사 지을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쌀값은 떨어지고 뭐 고품질 쌀 생산을 실행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50민가 뭐 직거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상 나왔던 얘기라서 그 귀에 들어왔지도 않고요. 두 번 의원님들이 뭐 하성시 쌀 산업 발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용화보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자료법한 다음에 이게 자료까지 부지로 오는데 저는 최근에 덕분에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다 보니까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통계를 보고 자료도 보고 봤는데요. 제 생각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화성항가라고 그분 왔다 가신 거 설명 주셨는데요. 그 화성항가에서 그 화성항가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이 얼마만지 혹시 말씀하실까요? 8,000가마라고 들었습니다. 네, 8,000가마입니다. 1년에 화성항가에서 소비하는 쌀이 8,000가마인데요. 화성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화성쌀이 아니고 전국에서 화성의 쌀이 없습니다. 친환경 쌀로. 화성에서 가공을 하시는데 8,000가마를 가공하는데 화성쌀이 안 들어와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시장은 한산유민에서 주로 하는데 한산유민 쪽에서는 유기농 쌀이 아니면 유기쌀이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은 말씀,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깝깝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은 순간 6차 산업을 지향해주려고 얘기하지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살지 않는 1차 산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이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그러면 항공방제 아까 여쭤보니까 14억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항공방제가 편하긴 하지만 항공방제와 유기농업은 또 대체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진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저게 자료에 의하면 요게 리스트가 농업의 지원들의 예산 규모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업자체 지원들이.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1차와 특히 가공 쪽으로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가공에 투자되는 비용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근본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화성에 대한 농업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특히 쌀산업에 대한 진단. 이를테면 농가 전수조사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요. 처방을 내린 다음에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최소한 화성의 가공공장에 있는 그러니까 식품 가공공장에 있는 곳에서 화성 거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웃긴 거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안 자체가 농업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중요한 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활개선 경기도 회장으로서 경기도 학교급식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은 친환경 쌀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나는 게 부족해서 학교급식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아주 힘들지만은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우리 경기도 관내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우리 경기도 관내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도 우리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근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도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 요지 저도 100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근 의원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자가 말씀한 것이 결론적인 얘기. 우리 지역의 쌀 이용하자. 가격만 맞으면 씁니다.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화성시에서 보전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가 그런다면은 아마도 쌀 가격 평준화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자동 해결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행정이 컨트롤 타워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면 해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먼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소득을 보장해 주려면 첫 번째, 지금 국가사업으로 소득보전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보전 직불제는 소득보전 직불제는 우리 쌀 가격, 평균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가격이 뭐냐면 80kg 가격 한 포대에 한 자루에 18만 8천 원을 가격을 표준 가격을 정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중 가격하고 차액이 되는 부분을 거기서 85%를 소득 보전을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득 보전은 국가에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화성시 우리 쌀 전업 농업인들한테는 시에서도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담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 번째 그것을 놓고요. 두 번째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농지 이모작하고 이렇게 했죠. 또 조사료 축산하시는 분들 거기서 생산해서 조사료 이용했고요. 이제 논에서 벼 수확만이 아닌 그 농지 농한기 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많이는 못 채워도 손해부분은 일부 세이브를 쳐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률을 확대해 준다. 거기에는 조사료 생산, 그 다음에 이제 보리, 또 감자 심고 수확하고 이제 지역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부지방의 평균 온도가 예전에는 남부지방의 평균 온도가 지금 중부지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농업기술을 더 배우고 그런다면은 이모작이 가능하게 돼서 농지 이용률을 좀 높이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가나 시에서 그 농업 보조 사업이 많은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조 사업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조 사업을 못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조 사업은 일괄성, 형평성에 어긋나면은 보조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시범 사업은 필요성을 느낀다. 왜? 여러분들이 농업 기술을 해외나 또 타 지역에서 배우고 또 기술센터에서 배웠지만은 시범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권역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국가 사업이든 시책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조 사업은 될 수 있으면은 다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그런 보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 있죠. 이거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농기계 사업자도 있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은 여러분들이 소농들이 대농은 농기계가 필요하지만 소농들은 농기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서 기술센터나
또 영농에서나 이렇게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은 저리로 그 농기계를 임대해서 또 사용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쌀을 생산하는데 원가 절감을 하는데 도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되면서 농기계 그 임대 사업 좀 활성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그 문제점을 했지만 쌀 소비입니다. 그러면 쌀 소비면은 시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각 주민자치 활동이 읍면동에서 너무나도 활성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쌀 소비 및 쌀 가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놓고 이제 그 각 읍면동에서 그 주민자치 교육에 그걸 넣어서 한다면은 그 홍보는 최대의 극도로 발생이 돼서 아마도 쌀 소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쌀 가격에도 저가 쌀 가격을 고가로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초 기반 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읍면장님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기반 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농업에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복지나 체육 이런 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여러분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신청하면은 그 부분도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아마 적극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노골푸드 매장을 시에서 1호점, 2호점 지금 내고 있는데요.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럼 여기 있는 농협의 하나로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는 상생해야 됩니다. 시는 행정에 주도적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소비는 될 수 있으면은 유통센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농협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같이 가고 상생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생산량이 과잉 생산이 되면은 가격 하락 당연히 납니다. 그 생산량 조절. 그러면 표품종과 그 고품질 쌀 그것을 농지 면적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컨트롤 타워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쌀을 생산 그 단지라를 만들고 어느 지역에는 또 가공용 쌀 단지를 만들어서 가공용 쌀만 생산하게 만들고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애완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제가 좀 말을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마도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 준 답변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기에 또 우리 서청원 국회의원님, 조정현 국장님도 오시고 우리 또 의원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농협에서도 오시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함께 아마 지혜를 모으면은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의원님들도 의원 생활 했다 보시면은 해외 견학 같은 거 많이 가시죠? 네. 가시면은 갈 때 기분하고 올 때 기분하고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그 경기도연합회에서 있어가지고서 일본을 6박 7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갈 때는 야 그냥 뭐 일본이니까 일본 가서 관광이나 좀 한번 구경하고 한번 바람이나 쐬러 오자고 그런 기분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디 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뭐 자유롭게 주지도 않고 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한 10년 정도를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역시 그 쌀 재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쌀 직불 변동금제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농민들이 지갑하고 연결된 일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쌀 재고 문제 같은 것은 큰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민이 같이 협조를 해야 이게 풀려 나가지, 이 어느 한쪽에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던 것이 일본에 갔었더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논에다가 쌀을 재배해 가지고서 뭐 가축을 먹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미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에다 아예 처음부터 사료작물용으로 심어서 벼를 생산하고, 그 가장 중요한 벼를 생산하면서도 농민들의 지갑이 현재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업농들도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을 택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일본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남들보다 먼저 적응을 해가지고서 이 사회 경쟁력에 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가긴 좀 힘들고, 뭐 지에서 어떻게 예산을 좀 해가지고서 확보해가지고서 갔으면 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질문지를 받은 게요, 그저께 저녁인가 받았어요. 폰으로 왔는데 제가 질문지 쭉 읽어보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 불렀나 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그거 안 됩니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온 예산을 심의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좀 이따가 시장님 오시는 거죠?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요. 단지 제안 드리면,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생산하시는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계통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농협도 와 계시고요. 기술 관련해가지고 쌀 명품화팀도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유통을 담당하시는 로컬푸드 팀도 와 계시니까, 저는 만약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쌀 전업농 팀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팀을 이뤄서 함께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역으로 이런 제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린 거는요, 의원님들은 민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전문가 되시니까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와서 같이 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요, 화성시에 사실 농민들이 숫자가 얼마 없어요. 농민들 숫자가 없는데, 이 모든 게 뭐 예산이니 뭐 저기 같은 게 사실은 공평하게 시행을 한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표가 많이 나오는 쪽에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적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약자예요.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뭐 지방세 뭐 재정 개편해가지고서 뭐 2,800인가 뭐 그게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우리가 각자 걱정하는 게, 네 표도 없는 농민들 니들 거부터 우선 짤 테니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고,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사실 보조 정책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건 좀 이따가 하고요. 저 해외 연수에 대해서 저도 좀 좋습니다. 해외 연수 필요합니다. 근데 잘 해야죠. 지금 화성시 우리 쌀 전업농 회원만 별도로 간 해외 연수는 처음입니까, 이게? 아니면 작년에 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농업인들 해외 연수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거기는 쌀, 축산, 가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우수 농업인들 아마 해외 연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축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냐, 쌀 전업농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다른 과수 쪽에 맞추냐, 그건 연수가 실효성에 거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각 전업농 작목반별로 해외 연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쌀 전업농이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해외 연수 계획을 잡았다면은 그 쌀 전문 그쪽에 해외 연수를 잡고 거기에서 선진 농업이 이런 부분을 교육을 연수를 받아서 그것을 배워와서 아마도 여러분들 농업에 아마도 이용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의원들이 여러분들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용근 의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면은 그 부분을 의결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외 연수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예산 편성할 때요, 그 농정가정 옆구리들도 좀 찔러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네, 어쨌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개편이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농업, 농촌, 농민의 상황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다시 기회를 또 마련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의원님께 박수 쳐주시고요. 다음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 시장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인석 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노노 커피? 가다 보면은 여러 군데 보이던데, 우리 시 노노 카페가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열대 때문에 잠은 잘 주무세요? 우선 건강하시고요. 요즘 어떻게 시장님 돌아가시는지 간단한 근황 좀 부탁드립니다. 예,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말씀 그대로 너무 더운데 농사일 많이 힘드시죠? 집에 에어컨을 거의 안 켜다가요. 15년 됐어요, 에어컨 산지가요. 근데 작년에 한 번도 안 틀었다가 이번에 아주 무더위에 어머님 지치셔가지고 틀어봤더니 이게 아예 작동을 안 해가지고 요즘 누구 말대로요, 압력을 좀 행사하면 김영란법에 걸릴 것 같고 매장마다 아예 에어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3, 4평형 작은 거는 있는데 저희 거실에 놓을 만한 한 20평형 이상 되는 거는 아예 풍기가 나서 없대요. 그래서 어머님은 눈만 뜨시면 노인정 가 계시는 게 일이고요. 저는 출근하는 게 행복할 정도로 빨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무척 무더운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가 나타나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에게 월급을 준다는 생각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농업을 발전하려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농업의 근간을 만들어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만 적당히 짓다가 농업이 끝나면 그거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할 게 없죠. 대신에 내 자식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교육 문제죠. 시골에 학원이 없으니요. 도시로 땅 팔고 소 팔아서 손자 손주들 교육시키라고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지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도시에 학원이 없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 교육의 기반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는 화성이 교육의 도시의 평을 들을 정도로 교육의 틀은 이제 튼튼해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서울대 연고대에 나와도 이제는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위주의 심화교육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훨씬 좋겠다. 그건 어찌 보면 시골에서 아이들이 크는 게 좀 더 경쟁력 있게 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 발전이나 진화는 자연의 진화 과정을 보고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이 첫째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만약에 아이가 크면 아이 밑에 매달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 공과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전화세, 전기료 이런 것들을 매일 지불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수확이 됐을 경우에 매일 빚지고 사는 거죠. 농협에 빚. 고가 빼먹듯이 빼먹는 거라 불안해요. 예. 그래서 기초적으로 일단 쌀농사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수확되는데 한해서 우리가 이잣돈이라도 좀 안 물게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줘 보자. 그래서 10번에 나눠서 드리죠. 한 20만 원서부터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명절 2번에 드리고 나머지 이제 추수기에 보완해 드리는 걸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초적인 일이죠. 이게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희 거를 강원도에서 가져가가지고 이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것 같고요. 순천에서는 저희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계절농까지 과수농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제대로 정착되려면 급식 부분서부터 저희가 상시 들어갈 수 있는 1년 내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틀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6차 가공까지 해서 이것들이 실질적 가공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틀을 만드는 것까지 발전해야 농업의 월급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네, 매월 월급을 타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소방이 나도 월급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형 나 월급 받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으니까 100만 원씩 매달 지급을 받는데 별건 아니에요. 가을이면 다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고정적으로 그렇게 돈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긍정적으로 보고요. 최초로 하셨다는데 최초로 한 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별로 최다로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예, 물론이에요.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요는 이제 말씀 올렸듯이 그런 정규적인 월급뿐만이 아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월급 비슷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돈을 납입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2군데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신도시나 저희 신도시의 주민센터라든가 큰 대규모 건물이 들어갈 때는 로컬푸드 직무장을 가능하면 다 집어넣는 걸로 설계되고 있고 이게 이제 제 임기 중에 한 4-5개 이렇게 더 확대, 송산그리시티 쪽도 그렇고 동탄 이신도시 쪽도 그렇고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도농 간에 좀 더 월급 이외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 주셨듯이 2가지로 하나는 월급을 좀 더 확대, 대상이다 금액을 확대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준월급식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시 수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업농 품목단체다 보니까요, 쌀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예요. 쌀이 남아도니까 정부에서는 경작 면적을 3만 정도씩 줄이겠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는 우리가 네 쌀을 다 봤는데 그거 팔리지는 않으니까 너희도 좀 팔아라. 너희들 팔지 않으면은 수매에서 좀 제한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요. 참 갈등이 아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남아드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 농가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시장님한테 좀 기댈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에 하성시 쌀 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쌀 농업에 대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화성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혁 재배 단지는 일반 쌀과는 구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장님이 생각해 계신 화성시 쌀 산업 발전 정책, 뭐 평소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쌀 농사 짓지 말고 포도 농사 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를 들렸어요. 그래도 이거 시장님도 이거 쌀 농사를 보고 계신 거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정답을 주셨는데요. 네. 다품용 쌀로다가 이제 막 대량 생산해서 내보내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소비처도 많이 줄고 있고 저희가 드시는 것도 쌀 위주가 아니라 1년에 한 65kg 정도 1인당 소비량이라는데요. 그 갖고 쌀이 남아돌 수밖에 구조적으로. 대통령님도 해마다 이제 소방차로 물 주죠. 저도 남경필 지사님하고 소방차로 물 한번 줘봤는데 수도작이 이제 잘 안 맞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뭐 고시이카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다 그러잖아요. 찾는 사람들의 수요도가 그런 쪽으로 좀 바꿔가고, 그렇지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쟁력 있는. 근데 쌀 농사를 했을 때요, 옛날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힘들었다. 한 30년 전에 보낼 때처럼. 네. 그럼 지금 쌀 농사 안 하겠죠. 하시라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자동화가 돼 있거든요. 많이. 기계화가 기계화가 돼 돼 있기 있어서 때문에 하는 거죠. 포도 농사도 사실은 지금은 쌀 농사보다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 많으면 하죠. 근데 힘들어요. 알 솎아야 되고 봉지 씌워야 되고 선과해야 되고 이게 노동력을 많이 필요해요. 이게 자동화가 되면, 쌀처럼 자동화가 되면 하지 말래도 하시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시장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회의가 자주 있는데 막걸리를 제가 전액 다 지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포도 막걸리. 이제 포도가 사실은 주원료긴 하지만 쌀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막걸리 1:1 비율이라며요. 김세진 시장님은 아예 그냥 우리 농협 직원들 막걸리 담는 거 연수까지 보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공 쪽의 고민, 또 아주 좋은 쌀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아주 좋은 쪽에 쌀을 생산되게 해서 그 한정된 것은 시가 다 소비하게 해드리는 방식을 찾아볼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농업과 관광이 연계되는, 체험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제가 재작년에 이찌고찌 말이 일본에 가봤어요. 이게 이제 도쿄에서 꽤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시골인데, 거기도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만이 농사를 져요. 대지예술제를 같이 열리는데 도시민들이 서포터를 해요. 와서 이제 농사 짓는 것들을 일일이 다 도우미를 하고 있고 예술제를 같이 즐기고 있는데요. 저는 체험 농업이 가능하다 화성은, 특히 서신 이런 다랑이 논들은 다시 복원해서 아주 고품질 쌀로다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과 체험과 같이 연계된 둔봉도 다시 조성하고 유용축구 다 빼내고 가래질이 관광이 될 수 있다.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땅강아지도 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웅어도 거기서 볼 수 있게 되고 미꾸라지도 잘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래서 궁평리 솔밭일원이 관광지로 복원이 되고 매항리까지 복원이 되면 그 주변의 다랑이 논들은 체험 형태의 농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농약 안 쓰고 좋은 쌀이 생산이 되는구나 했을 때 그게 브랜드가 돼서 나머지 주변들이 대량으로 기계 작업을 하더라도 농약을 안 쓰고 고품질 쌀로, 그래서 몇 배가 더 수익이 되는 쌀로,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연계점 하고요. 얼마 전에 기업 얘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있죠. 대량 쌀이 들어갈 수 있는 관광단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얘기도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우리 쌀을 위주로 납품을 되게끔 계약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저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기대가 커요. 여기에 제 계산으로는 한 100개 정도의 장례 식장이 들어갈 수 있어 보여요. 저는 상조 회사를 직접 시가 할 거거든요. 상조 회사를 지금 개인이 일반 회사가 하고 있는데요. 상조 회사를 직영을 하면 우리 한백산에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13개의 화장기가 들어가면 100여 건 이상이 장례를 치러요. 거기서
그러면 장례는 이틀 치르죠. 장례익장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력이 높습니다. 쌀이. 그래서 한 100개 정도의 장례익장이 상조회사 연계돼서 인근 도시에서 여기 와서 장례를 치르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용처를, 급식은 물론이고 용처를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 기업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노조랑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있어요. 경영진들은 삼성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의 것을 가능하면 써주겠다 하는데 이게 노조의 이권 사업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회사 시가 할 수 있는, 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용처부터 많이 늘리고 그것들이 관광과 연계되고 또 6차 가공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발 한 발 만들면서 기본적인 면적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면적들은 다른 걸로 좀 전용을 하고 바꿔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려야 할 것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동유럽으로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그 넓은 대지에 옥수수를 심어서 대체 에너지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농사만 지어서 농민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유럽처럼 문화를 팔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쌀이 남아도니까요 쌀값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지갑이 얇아져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사는 또 사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대신 짓는다 하지만은 뭐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은다고 그래봐야 낮에 땡볕에서 한 2시간 하면 그냥 두 손 반짝 들어버립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지갑이 얇아지는 대신에 결국은 시에서 그것을 좀 채워줘야 그나마 농업이 유지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좀. 전에 이제 제가 직접 공부해서 사실은 뉴질랜드 제스프리를 130농가를 모시고 갔어요. 네. 거기 간 이유가요. 자부담을 좀 시켜드리긴 했지만 뉴질랜드가 70년대 중반에 국가 부도 위기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돼 있고 축수산하기가 좋은 환경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농업인 단체에 계속 보조 주다 보니까 이게 과잉 생산이 되고 이게 정부의 빚으로 다 돌아와서 국가가 부도날 지경이 됐는데 이 보조를 70년대 중후반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스프리한테 딱 하나 준 게 수출 판매권을 키위 농장에 줬어요. 네. 이게 1,300명 농가가 시작했는데요. 자조금이라는 거 키위 하나씩 팔 때마다 얼마씩 떼어서 R&D 센터라고 이제 우리 송산포도에는 R&D 센터 이번에 지었죠. R&D 센터 당신이 졌는데 1년에 R&D 비용만 250억에서 300억. 정부 보조 한 푼 없이요. 그렇게 쓰고 직접 거기 R&D 센터에 근무하는 박사들을 농업인들이 직접 고용을 해냈죠. 지금은 세계 키위 시장 70%를 좌지우지하는 자식들이 서로들 이거 물려받으려고 해요. 아버지 제스프리 농장 주세요. 이 제스프리라는 유통회사가 농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예요. 네. R&D 센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조금 많이 나가죠. 실제 상토도 나가고 헬기로 농약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보조금 나갑니다. 박스 보조금 다 나갑니다. 그래서 농업 경쟁력이 좋아졌냐, 지갑이 두툼해졌냐, 악순환이죠. 자식이 그렇게 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농업이면 보조금 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 자제분들 그렇지 않죠. 도시민들도 농사 짓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들 자제분들도 시골에서 살기 싫어하잖아요.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땅값은 비싸잖아요. 맞아요. 예, 땅값은 비싸서 빨리 저 땅 팔아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될 텐데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보조금 몇 푼 들여서는 이 문제 해결이 없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R&D를 한 게 저희가 포도 요번에 처음 나가는 게 시가 직접 개발한 품질 선과 기계를 안 거친 것들은 못 나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도와 색상, 규격에는 여태까지 시장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품질이 나가는 거죠. 요거 기계 생산하는 비용은 시가 됐어요.
예. 앞으로도 이제 성과 기계뿐만이 아니고 그 알속군 기계라든가 포장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시가 먼저 제공해 주려는데 그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자조금을 올해서부터 걷기로 했습니다. 시가 끝까지 보조 안 해주죠. 대신에 가격을 시장을 확보하고 가격을 확보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고 당신들이 거둔 돈으로 이제는 R&D 센터에 있는 연구 용역 박사들은 당신들 돈으로 고용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자립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농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식들이 서로 물려받으려고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자. 경쟁력 떨어지는 것은 정리해서 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보고 쌀 농사로서만이 경쟁력 있는 우리 장안들 굉장히 좋은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남양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우렁이 농법 해도 우렁이가 다 죽어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물이 썩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2, 3천억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또 이제 화성호 메꿔서 또 농지를 또 만들고 있죠. 또 그 대송지구도 또 만들고 있고 제가 오후에 지사님을 뵈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양호 문제 또 우리 그 화성호 문제 또 대송지구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께 좀 이걸 전략적으로 좀 바꿔봅시다 하고 안을 올리러 저희가 용역도 끝내놨거든요. 네. 이런 총체적인 틀에서 화성이 정말 다행이고 경쟁력 있는 것은 이제 도시민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서부터는. 매학리에 수만 명 정도가 아니라 궁평리에 이제 수만 명이 이상 몰려오고 있죠. 여기가 싹 개발이 되고 매학리에 야구장이 개발이 되고 또 전곡항이 요트포트 상시 그런 것들이 되고 말 산업 특구로 인해서 말 올레길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농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민들과 연계된 그런 새로운 수익원을 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화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이 뭐 지방 같으면 도시민들이 이동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힘든데 저희가 이 경관하고 자연, 배울거리, 생태랑 바다랑 잘 연결시켜 놓으면 전 거기서 충분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정도 돼야 자식들이 들어와서 부모님 모시고 고향 지켜가면서 전 당당하게 아이 키워가면서 살 수 있을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지사님 뵈면 아마 꽤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제안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지금 나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건 쌀만 해서 간 거예요. 쌀 위주로. 근데 이제 나머지 복합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대송지구로 계획을 서울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해서 대송지구에 실제 수원의 농대가 하던 일 대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마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가면 좋은 답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시장님 쌀 농사 지면은요 쌀 한 평에서 돈이 얼마쯤 나오시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한 평에 얼마나 나올까요? 한 평에 논 한 평에서 쌀로 버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 아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적자 아니겠어요? 농협이 안 사주면 남아도는데. 저기 회장님 얼마나 나와요? 3,000원 나와요? 3,000원에 생산비 모두 포함된 가격? 평당. 실제 보면요, 시 보조금이나 농협에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사주고 이런 거 아니면 적자 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아니 일단은요 땅을 빌리면은 300평 농사를 지면은 국가 통계상으로는 쌀이 480kg 6가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6가마면은 가마당 15만 원 치면은 90만 원. 90만 원을 300으로 나누면은 3,000원이죠. 그 3,000원 가지고서 전 빌린 임대료도 내야 되고 농약값도 저거 하고 그러는데 넌 한 평 못 꽂아서 저기 질래 그냥 네 돈 아껴 쓸래면은 아니 내가 돈 아껴 쓰지 이래요. 우리 쌀농어 실상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 시에서 적극적으로 쌀 농사를 계속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요 우리들도 지금 나이들을 많이 먹었어요. 앞으로 뭐 대를 이어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거 이래다가는 외국인들이 와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지방 재정 개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울에 처음 해낼 때 저도 가서 뭐 집회 참석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못 갔고요. 첫 번째 갔었는데 그게 지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돈 문제니까 궁금하네요. 이거 좀 일어서서 할게요. 저희가 6년 전에요. 제가 6년 전에 시장이 됐을 때 물론 여기 이제 시의원님들 계시죠. 시가 정말 절단나 있었거든요. 1,700억 재정 결손이 있었어요. 순수비채 2,400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외상공사 530억 했어요. 거기 한라비발디 1,700억 있었고 지금 정북항 산업단지 3,500억. 1조가 훌쩍 넘어갈 때였었어요. 그때 저희 예산이 1조가 채 안 될 때예요. 6년 전에 저희 시 예산이 1조가 채 안 될 때 1조 가까운 넘는 빚이 있었어요. 재정 결손이. 근데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빚 한 푼도 없어요. 현물로 전국항 산업단지가 좀 남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땅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자돈만 좀 나가면 돼요. 실제 빚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2조가 됐어요. 2조. 근데 인구는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한 13만 늘었어요. 인구가 50만 내외에서 63, 4만 됐어요. 지금. 근데 예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때보다 빚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놈의 정부가요. 저희가 교부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부단체가. 무슨 근거로 교부단체가 되냐? 이 1,300억 가져가고 내년에 법 고쳐서 1,400억 가져가면 지방재정법이라 해서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있어요. 삼성 이런 데서 들어오는 세금의 18이면 1할 내외가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9할은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부가. 저희가 세금 걷어서 낸 것 중에 50%를 도가 이미 가져가요. 도가.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저희가 걷어낸 세금입니다. 50% 중에 47%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9할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삼성, 현대, 기아는 우리 시에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금도 정부가 9할은 가져가고 1할 내외를 저희가 받아요. 그게 한 1,400억 됩니다. 어떨 땐 600억도 되고 기업의 이윤이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근데 15년도 경우에 1,400억 내외가 됐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입주하고 아파트 사고 이러면서 세금 많이 내잖아요. 화성이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개발이 빨라서. 이 돈을 100을 걷어서 50은 경기도가 그냥 갖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50을 47%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살림 사는 거예요. 빚 갚으면서 1조 정도 되는 세금 가지고 1조 정도 되는 빚을 6년 동안 갚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은 2조가 됐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재정법 개편하면 1,300억 가져가면 저희가 교부단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행구 차관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 저희가 교부단체가 됩니까? 빚도 한 푼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래요. 그냥 된대요. 그냥. 92개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항목이 9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평하게 주는 거래요. 근데 네가 와서 한번 여기 살림해봐라. 왜 한 시를 갖다가 망가뜨려 놓고서 징수율이라 그래서요. 아까 용환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징수율이라 그래서 그게 인구 50 교부단체일 경우에요. 정부에서 돈을 얻어다 쓰는 단체.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돈 얻어다 쓰는 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은? 6년 전에 1조 정도 빚이 있었을 때 예산이 1조밖에 안 됐고 인구는 50만밖에 안 됐는데도 교부단체가 아니었었는데 6년 만에 빚 다 갚고 예산은 2배로 늘었고 인구는 13만밖에 더 안 늘었는데 저희가 300억 정도 떼어가면 교부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계부 쓰는 아줌마보다도 못한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거를 대라, 근거를. 근거 없대. 니들은 그냥 무조건 교부단체 되니까 말 잘 들어라. 주는 돈만 갖고 써라, 이제는. 화 안 나세요? 포천군민 있죠? 포천군민. 포천군민이 1인당 세금을 지급받는 게 600만 원 받아요. 600만 원. 1인당. 포천군이.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인구 가진 포천군이 1인당 세금 혜택 받는 게 6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200만 원 받아요. 교부금, 그러니까 우리는 도서관조차도 운영을 외주를 줘놨어요. 우리 공무원이 모자라서 외주를 줘놨습니다. 저런 문화센터 저런 거 이제 남양에 생기면 500억짜리 생기면 또 외주 줘야 돼요. 우리가 직영을 못해요. 포천군의 공무원이 600명이 넘어가요. 인구 4만 5천에. 저희가 54만 명, 64만 명에 1,700명이에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는 관리를, 그런 시설들의 관리를 공무원들이 해요. 공무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공무원만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거죠. 시가 직접 운영하고 군이 직접 운영하면 운영관리비까지 줘요. 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 세금 갖고 저걸 관리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딴 짓거리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계화시키자. 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 예산 갖고 2조 되는 예산 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농어촌 공사 안 하니까. 저희가 해서 해요. 근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는 돈 고목적에만 쓰고 앞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농어촌 예산 많이 세워줍니까? 농어촌 공사 그렇게 많이 해줘서 농로 포장 이런 거 시에 다 손 내밀고 다 해달라 그래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 있게 뭔가 해보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돈 그대로만 거기다만 쓰라는 얘기가 지금 교부단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2,700억을 가져가겠다. 내년 중으로 1,340억을 가져가고 9년에 내년에 법을 고쳐서 국회를 통과시켜서 법을 고쳐서 기업법인세까지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1할 쓰고 있는데 9할을 이미 지들이 가져가 놓고는 그 1할조차도 가져가서 도세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근데 합리적으로 한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도서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몇 개 전략지역으로 묶었어요. 포도농가하고 뭐 쌀농가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배치하자. 지역에서 다 뺐죠. 이제 다 복원시켜드릴 생각이에요. 정말 국가가 하는 사업 제가 안 할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정부가 가져가 버리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어요. 주는 돈만 그거대로만 써야 되니까. 딱 하나 남는 게 저한테 인사권이 남습니다. 인사권. 1,700 공직자 인사권. 50만 넘는 도시 중에 유일하게 구청이 없는 도시가 우리 화성이에요. 안 만들어줍니다. 책임은 면동한다고 1년 동안 예산 세우고 쫓아다녔더니 이제 그거 안 한대요. 그래서 공무원들 다 빼버릴 겁니다. 다 빼서 농업지구로다가 발령 내고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 인허가 부서에 지금 모자라서 인허가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내고 도시관리 쪽에 내고 민원동에 내고 한 200명 정도 뽑아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이대로는 제가 그냥 네 알았습니다 못하겠어요. 제 직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게끔 내둬야지 이것들 누구 하나 손보자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 담당 지방재정실장이라는 사람은 요번에 파직됐습니다. 일을 잘못 그려놨다가 새로 발령이 받아서 왔는데요. 같이 노력해 주세요. 이거는 전 여기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남양이 읍이 된 게 맞는 거고 좋습니까? 남양이 읍으로 동에서 읍으로 전환된 게 정말 좋고 행복하세요? 남양에 병원 짓겠습니까? 읍으로 누가 이사 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 발전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냅두는 게 지역 발전의 초석이라고 봐요. 이곳이 사람이 자꾸 이사 오고 지역 중심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자리 잡혀지게끔 만드는 거 이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읍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러놓고 지역 발전을 하재요. 전 수협 내려와라, 농협 내려와라, 축협 내려와라 했어요. 문화센터 극장 짓겠다 했습니다. 500억 미리 투자했어요. 인구 4만도 안 되는데 500억 들여서 문화센터 지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지역이 좀 사람이 와서 살만한 구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죠.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거니 자식이 와서 야 아빠 그거 좀 돈 좀 되니까 나 땅 팔아줄 게 아니라 나 그거 물려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대통령도 논에 물 준 게 소방차로 물 주고 지하 간정뚫을 예산 몇 푼 내려주고 그걸로 농업 대책이 끝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쌀농사 진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래 내 자식 안 들어와도 좋아 고향 안 지켜도 좋아 이렇게 할 건지 정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돼요. 시에서 책임 못 져줍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농협에서도 못해요. 3,000톤 4,000톤 쌀 사놓고서 팔리지 않는데 또 어떻게 쌀 사줍니까? 제가 좀 재정 문제 때문에 좀 넓게 깊게 나왔는데요. 같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 또 시의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이 예산을 왕창 늘려서 보조금 왕창 늘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농업을 살릴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곳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자리 또 그런 일들이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농촌 지도소가 화성이 그 지역 지정이 이제 되죠. 농촌 지도소. 그러니까 상회의소 뭐 이런 식으로 농촌 회의소라는 게 이제 화성 농업회의소요. 이 근간을 가지고 저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농업은 희망이 있다. 대신에 어디까지 R&D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건지 이것이 도시민들과 연계시켜서 소비가 될 건지 제가 포도를 얘기했던 것은요. 포도를 팔고 나머지는 시가 다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낙농인도 계시겠지만 우유 먹이지 말고 우리 1년 내내 급식에 포도 주스를 먹이자. 그러면 1년 내내 팔 거다 이거. 양이 오히려 모자랄 거다. 아주 품질 좋은 것만 제값받을 수 있게 백화점으로 납품하게 만들자. 그런 것들은 우리만 고민하고 우리만 답을 갖는 거예요. 제스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못 드리고 하지만 제가 썼던 주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 문제를 접근하자라는 정책입니다. 시골에도 아이가 클 수 있게 만들자. 공교육만 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보자 였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클 때 매달 돈이 들어가니 월급을 좀 줘보자 였었고 쌀농사로 한계가 있으니 개혁할 때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쌀농사 관광농업하고 같이 만들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동안은 가능한 한 농업 예산 지키고 경쟁력 있는 틀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아주 그냥 가슴에 맺힌 말 다 뱉으신 것 같아요. 우리 쌀 전업농이에요. 그 쌀 전업농도 있고 3050 세대도 있어요. 앞으로 쌀 농사를 이어나갈 그 세대하고 그 시장님과 어떤 대화를 가질 시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8일 날에요. 화성쌀 벼베기 체험 행사가 있어요. 저희가 모내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못 오시다 보니까 시장님이 안 오시니까 빛이 안 나더라고요. 예, 가을엔 가능하면 네, 가을에 꼭 와주시고요. 예. 어쨌든 시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토크쇼를 마치고요. 그 다음 진행 순서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단법인 한국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 연찬 교육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덥고 바쁘신 와중에 연찬 교육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내 외빈을 서단법인 한국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 최광규 부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서단법인 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연천교육 내빈 소개를 맡은 시연합회 부회장 최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서단법인 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연천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심천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3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며 창의지성 교육, 도시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최인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가셨나봐요. 다음 63만원의 대변자이시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건설에 매진하시는 화성시의 김정주 의장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구 김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화성갑 서청원 국회의원 사무국장 조정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주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의회 이홍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의회 노경혜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홍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재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문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토크하신 용한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선주 의원님은 참석해서 바쁘셔서 바로 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창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기술사 서정원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 화성시 지부 김학균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 장성원 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원지구 원해농협 이덕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이원철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농협 안성철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팔탄농협 나종섭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화성농협의 홍진기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도농협의 이재헌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개선의 도연합회장님 임충남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성시 쌀전업농 초대회장이신 한송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천호 전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사단법인 중앙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이민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연합회 이정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연합회 김붕진 부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쌀전농 화성시연합회 직전회장이신 이성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 윤명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시 생활개선회 정미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농 경기도 연합회장인 노청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 김근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가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계가 단결해야 됩니다. 전업농이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해야지 저희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은 저희들이 좀 몇 가지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따가 아마 그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상환 회장님 이취임식 같이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5월 28일 장안면에서 모래기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같이 했고요. 또 학생들, 초, 중학생들 같이 와서 저희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월 달 선지지 견학, 김제로 갔고요. 그리고 쌀 토론회를 우리 꽃 신문원에서 했습니다. 아까 시의원님들과의 콘서트 할 때 우리 사회자가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국내 선지지 견학을 갔으니까 한번 해외로 가자. 한번 일본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쌀전업농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일본 좀 견학 가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1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한 50% 자부담하고 한 50% 정도 좀 지원받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또 같이 이제 연찬회를 갖게 됐습니다. 조금 과거하고는 좀 형식이나 내용이 좀 바뀌었죠. 존경하는 우리 이상한 회장님 소 한 마디씩 내셨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 할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약간 변경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돈 안 낸 거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형편되는 대로 또 찬조했으니까 그렇게 좀 넓은 마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김학균 지부장님 매번 행사 때마다 찬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사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정과야 우리 이인구 과장님, 이시영 팀장님, 그리고 김미견 주무관 이 세 분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세 분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김미견 씨는 몸도 아픈데 쌀전업농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일처럼 도와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뒤에 우리 저가 사는 장안면에 박종훈 면장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또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봄에 모래기 체험행사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그 팜플렛 뒤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10월 7일, 8일 날 장안면에서 또 벼베기 체험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시연협회 하지만은 애초에 발단된 거는 작년에 장안면에 그 사회단체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올해 이제 10월 달에 벼베기 체험행사 할 때 장안면과 농정과와 저희 시연협회가 같이 3일째 돼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농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은 담보당 수확량이 늘어나고요. 수입쌀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은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1인당 쌀 소비량이 63kg 됩니다. 쌀 소비는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지금 적정 재고량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재고량 한 40만 톤, 50만 톤 북한 지원해 줬으면은 끝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답답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친환경 우수쌀 생산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할 테고요. 또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보조사업 지원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쌀전업무 시연합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농업계가 단결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어디냐? 가운데 쓰여있는 농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단체의 독자성도 갖겠지만은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고 토론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 농업발전에 힘써주시는 화성시 의회 김정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화성시 의회 의장 김정주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쌀전업농 화성시 창립할 때 우리 한승 회장님을 모시고 초창기 멤버로서 우리 같이 참여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화성시의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화성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쌀 농사를 짓는데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많은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많은 노력한 결과 상토 무상 보급이라던가 또 항공방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친환경 쌀 단지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화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농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탄, 병점, 또 봉담, 향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된 생산량을 유통구조나 이런 직판 행사를 잘 할 수만 있다면, 화성시에 있는 사람이 화성 쌀만 먹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로컬 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업이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런 농협과 또 시와 또 농민들과 같이 힘을 합쳤을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의회에서는 이 쌀 산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입니다. 저는 국가 산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오늘 같은 이런 토크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 이런 거를 나온 게 있으면 담당 과외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농민의 한 사람, 후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농업 발전과 또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농업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화성의 농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쌀전업농 이정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회장 이정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시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도 이렇게 시장님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화성시 의원님들 참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우리 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에 신경 써주신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천에 교육을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이 화성시 연합회만큼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쌀전업농도 도연합회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시군들이 이렇게 연찬회 하는데 적극성을 갖고 하도록 도회장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청에서도 올 한 해 전국에 농가소득 1위를 하겠다고 지금 포문을 열고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이제 경기도가 그래도 늦었지만 농업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게 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의를 아마 우리 경기도 연합회하고 2번 했습니다. 아까 시의원님이 말씀하셨죠. 노는 땅에 어떻든 간에 농가 소득을 지금 뭐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근혜 회장님이 이제 도의 이사에 이제 오셔서 아마 그러한 거 다 논의하고 하면 아마 회원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겁니다. 8월 10일 날 이제 우리 경기도 우리 도연합회가 이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회원님들이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8월 29일부터 30, 30일 이렇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회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되면 큰 힘을 얻어서 도회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구당 김용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김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꽃 식물원에서 세미나 할 적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쌀 농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청와대하고 국회에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예산 쪽에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뒤져보니까 충청도 쪽에서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그 한류 발암과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활발하게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식품이나 가공산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꽃 식물원에서 세미나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농정과 직원하고도 좀 만났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들하고도 좀 만났고요. 제가 열심히 더 경청하고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쌀 전업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중앙에 이런 여론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임에 제가 더 경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화성갑 서창원 국회의원 사무국장 조정현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회자께서 소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서청원 의원님께서 오셔서 농업정책을 귀담아 가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온 점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청원 의원님께서 저보고 꼭 가서 많은 얘기를 담아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책 토크 콘서트 또 얼마 전에 꽃식물에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많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쌀값이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고량이 한 40만 톤 정도 된답니다. 이 40만 톤 정도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드러내느냐가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근영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귀담아서 정부에 건의하려면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애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애안을 담아서 전달할 거고요. 필요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서청원님 힘을 빌어서 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회 최지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토크쇼서부터 시작한 게 벌써 한 2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그나마 의자가 좀 푹신푹신해서 좀 허리는 안 아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축사도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 쌀 농사, 우리나라의 곡물량이 식량 자급률이 우리 19%라고 그랬나요, 우리 소장님? 14%, 24%,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쌀이 남아가 돌아간다는 게 참 그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보죠. 좀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모두 수입해다 먹기 때문에 정말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달 식량도 채 미치지 못하는 양인데도 이렇게 남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15년, 20년 전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때의 쌀값이 얼마였는가요?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인건비라든지 농기계 임대료라든지 비료값이 한 4천 원에서 5천 원 했었는데 지금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가지 않습니까? 생산비는 4배, 5배가 올라갔는데 쌀값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애들 가르쳐야지. 촌놈이라고 남들 자가용 타는데 추러기라도 한번 안 끌고 다니겠습니까? 기름값 들어가야죠. 휴대폰값 들어가야지. 씀씀이는 4배, 5배 올라가는데 쌀값은 그냥 그대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농민들 지갑에 돈이 안 나갑니까? 붙어납니까? 어떻게 챙겨요? 정말 죽지 못해 농사 짓고 사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권 때는 집권하면 농가부채 탕감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딱 되니까 대출 연장, 이자 조금 내려주고 이걸로 그냥 신용만에다 다 그냥 침만 발라놓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서 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행태란 말이죠. 근데 맨날 우리만 콜탕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아까 누가 땅값은 비싸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땅을 풀어줍니까? 절대농지에서? 허울 준 거죠. 정말 대물림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냥 이놈의 농사 들러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변해야 하는데, 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이거죠. 예? 쌀에 대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떡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 급식, 군대 납품 다 이거 추진해봤습니다만 큰 효과를 지금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모짜리 상토 좀 이렇게 주고 이거 조적지혈이고 정말 가슴에 닿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일할 때 모짜리 할 때만큼은 그래도 위안이 좀 되지 않았나. 이 정도로 그냥 계속 끈달아가면서 아마 대물림하면서 고생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은 막 변하는데 우리 스스로 또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우리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이라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6차 산업이 왜 6차 산업이 했더니 1차는 생산이고 2차는 가공, 3차가 유통인데 어떤 박사라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왜 4차, 5차가 아니고 갑자기 6차로 뛰어넘어갔더니 1, 2, 3차를 곱해도 6이 되고 더해도 6이 된대요. 이래 기가 막힌 놈의 말을 갖다가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냐. 그래서 하여튼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일단은 푸념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모처럼 만난 연찬회가 아주 특색 있게 토크쇼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집행부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떡 케이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절단.
이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화성시 연합회 연창교육 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